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1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이민월, 갑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갑목이 되겠고,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에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자, 일간은 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십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뭐 갑부터 시작해서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 천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고요.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을 오행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자를 씁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 즉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갑이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음에 해당되는 나무인 음목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 중에서도 양목이 될 것이고요. 또 뭐 양목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이라고 하는 글자도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갑은 양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음의 기운이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설명할 때는 양은 시작이고 음은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무의 기운, 나무의 기운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나무지만 따뜻한 온기를 이렇게 뜻하기도 하고요. 기운적인 것으로는. 그리고 양과 음으로 나눌 때는 이 오행이라고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도, 목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좀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음과 양을 나누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남자라고 하는 것과 여자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남자는 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자는 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남자는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그런 성향이라고 하면, 여자는 좀 부드럽고 우아하고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하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은 차이가 있다. 양목은 좀 단단하고 곧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단단하고 곧은 양목과는 다르게 음목인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 대체적으로 대립목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뭐 참나무 같은 거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이소부화가 있었죠. 그래서 참나무는 곧고 큰 이런 나무였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든가 화목 같은 그러한 나무로서 양류목과 같다.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솝우화에 날 때 참나무가 양목인 갑목이었다라고 하면 갈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아서 잘 휘어지고 바람이 불어도 바람에 맞서지 않고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러한 화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대립목,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다르죠. 뭐 을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초라든가 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땔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나무라고 해서 요 꽃 터자를 써서 화목을 이렇게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갑목과 을목은 같은 오행으로 나무에 해당이 되지만, 양목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과 음목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고요. 그 특징이 다르면 용도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을목은 부드러운 화초와 같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없다, 제목으로 쓰기는 어렵다. 그래서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춘하절에 봄에 태어났을 때, 갑목도 춘하절에 봄이라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갑목도 뭐 꽃을 피우는 개념도 있다라고 보지만, 이것은 갑목의 부차적인 어떤 용도인 것이고요. 원래 갑목의 용도는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해서 동량의 지목으로 쓴다. 동량 지목으로 쓰는
그러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을 쓸 때는 경금과 정화를 쓰는 것이고요. 을목은 아무리 을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을목이 왕해봤자 화축과 왕해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큰 을목을 갖다가 작벌해서 제목으로 쓰는 경우는 없겠고, 을목은 어디까지나 꽃을 피워야 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병화와 개수를 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봄, 여름에 태어났을 때, 생목으로 태어났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 병화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씀드렸죠. 간목의 주 용도는 꽃을 피우는 용도가 아니고요. 제목으로서 쓰는 용도가 있다. 그래서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서 그 원령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원령, 이제 인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부터 해서 오늘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토요일까지 할까요? 아마 토요일까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경칩 날짜가 조금 애매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토요일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인월 얼마 남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봄 중에서도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 되는 것이고요. 인월만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묘진월은 모두 봄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라고 하고, 진월은 이제 모춘이라고 해서 늦 봄이 되면서 바로 입하가 되게 되면 여름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전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었어요. 해자축은 북방이 되면서 여기는 겨울이었고요. 마지막 겨울이 축월이었죠. 축월은 이제 모동이라고 해서 늦 겨울이 될 것이고, 입춘이 되면서 이 축월 모동 늦 겨울인 축월에서 초봄인 인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입춘과 우수인데, 중요한 것은 입춘이라고 하는 것, 연이 바뀌는 기준, 다음에 월도 바뀌는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24절기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입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모강절이 됩니다. 모강절, 인월은 목이 임관지라고 했고요. 임관지,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월과 묘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때이고, 그래서 사계절 중에서 봄이라고 하는 요 때가 가장 목이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 겉으로 잎사귀가 드러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았지만은, 내적으로 뿌리에서부터는 지금 영양분이라든가 물기를 갖다 잔뜩 빨아들이고 따뜻한 온기만 발생한다라고 하면 금방 그 빨아들였던 양분을 겉으로 발산하겠죠. 이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모를 맺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제 산에 가셔가지고 양지 햇빛이 잘 드는 그런 나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움이 터 있는 그런 것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라고 하는 것, 눈에 드러나게 꽃이 화사하게 피우는 때도 있지만은, 특히 인월 같은 경우에는 눈에는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까지 따뜻한 온기가 없기 때문에, 즉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 한기가 남아 있어서 조후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다. 따뜻한 열기가 있어서 초춘의 한기를 따뜻하게 조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월은 병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 요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고요. 이 인월에 어떤 일간이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건데, 일간이라고 하는 건 간목이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인 것이고요.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달 중에서 가장 목이 왕할 때가 인월과 묘월인 것이니,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어떤 사주, 신왕 사주가 된다. 신왕한 사주가 된다. 격국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은 제목으로 썼습니다. 동량지목으로 쓰기 때문에 경금과 정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춘화절은 성목으로 보지 않고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이 왕하더라도 경금을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고요. 추불용토라고 해서 가을의 나무는
토를 쓰지 않는다. 이거는 적천수라고 하는 명리서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봄에 나무가 금을 쓰지 않는다. 예외적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목이 왕하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봄에도 금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것, 이월에 나무가 금을 쓰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하절, 특히 봄의 나무는 살아있는 생목이고요. 나무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큰 나무도 우미 트게 되고 싹이 나게 되고 꽃을 피우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금을 쓰지 않고 화를 쓴다. 화를 써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에 있는 지금 나무들이 겉으로는 그냥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뿌리에서는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고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즉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 주어야지만 이 나무가 생목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고 우물 틔울 수 있고 새싹을 틔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인월의 간목이 병화를 벗어 따뜻해지는 것 무척 필요한 것이지만은, 인월의 나무가 화만 있고 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는 마르고 따뜻해지게 되면 오히려 나무가 새싹을 틔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수도 같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개수 가지고는 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게 되면 간목이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면 그것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인월 같은 경우에는 춥기 때문에 개수보다는 병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 개수는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지 않고 그냥 지지로 자수 하나 정도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월은 아직 춥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이 있게 되면 오히려 나무가 부패하거나 나무가 얼게 되죠. 초춘에도 물이 얼기 때문에 이때는 물이 너무 많을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화가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격과 국을 보는 것인데, 격과 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격과 국을 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국가를 볼 때 그냥 러시아, 그냥 우크라이나, 그냥 한국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제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 이런 걸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의 구조가 어떻고, 그 다음에 아내가 뭐 의원 내각제인지 대통령제인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 군사 여러 가지 국민성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그 나라의 격을 본다. 그 나라의 국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도 8글자지만은 격과 국을 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거 일단 양목이라고 했고요. 얼지 인목도 양목이죠. 그래서 원래는 양대 양이 돼서 저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대 양 같은 목이니까 이건 비견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이걸 비견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간이 월지에서 아까도 말했던 임관지를 만나게 되면 이거는 녹이라고 해서 걸록격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걸록격이란 다음 달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양인격도 해당이 되는데, 걸록격이랬든가 양인격이 되는 경우에는 일간이 매우 신왕한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간이 왕하면 관사를 치용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억제해 주는 것이 용신을 충하는 기본 법이죠. 그래서 억부용신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왕한 자는 억제하고 약한 자는 도와준다. 왕한 자를 억제하는 것은 관성으로 하는 것이고요. 약한 것을 도와주는 것은 비겁이라든가 아니면 인성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 물론 이제 왕한 자를 갖다가 관성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식상으로서 설기하는 것도 필요하는데, 이건 이제 왕자의 설이라고도 하고요. 왕자의 억이라고도 합니다. 왕자의 억이라고 해서 왕한 씨는 설하는 것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왕한자는 억제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죠. 오늘 이거는 근데 왕자를 설할 것이냐 아니면 왕자를 관성으로서 통제할 것이냐 이거를 보는 것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자의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한다? 식상으로서 왕한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고요. 왕자의 왕한자를 억제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성으로서 하는 것이죠. 오늘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간목일간이 원령을 얻어서 원령이 인간지이기 때문에 이 간목이 걸록격이 돼서 왕하죠. 그래서 만약에 경금을 쓴다라고 하는 뜻은 왕자의 설이 아니라 왕자의 억이 되겠죠. 왕한 거는 경금으로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간목일간이 왕한데 왕자의 설로 한다라고 하는 뜻은 여기는 경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월의 간목은 왕자의 억이 좋을까요? 왕자의 설이 좋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춘하절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란 성목이 아니라 생목이기 때문에 병화 개수로서 간목에 잘할 수 있도록 음을 틔울 수 있도록 새싹을 틔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특히나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먼저 화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왕자의 억보다는 왕자의 설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해서 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서 간목을 생해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은 연지의 월지가 인월인데 연지의 인목을 보게 됐습니다. 또 일간이 왕해졌죠. 일간도 이렇게 일지에도 인목을 있어서 갑인 일주가 되니 녹이 벌써 3개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이거를 갖다가 묘화실 이론으로 보게 되면 연지에도 녹을 얻었고요. 월지에도 녹을 얻었고 일지에도 녹을 얻었기 때문에 녹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해서 초년운이 좋고 중년운이 좋고 장년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녹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개가 딱 있어서 일간한테 필요한 만큼만 있어줘야 되는 것이지 과유 불급이라고 했죠. 과유 넘치는 것은 차라리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한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해서 월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연간에도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전체가 목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수수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전체가 목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일간 간목이 전체가 목이 된다. 그래서 전왕격 중에서 곡직격이죠. 곡직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생시에서 목화를 보거나 생시에서 특히나 목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곡직인수격, 전왕격이 될 수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너무 목이 왕하면 아무리 초춘이라 하더라도 경금을 쓸 수가 있겠지만은 경금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병화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생시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수를 봤죠. 원래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 2개가 뿌리가 없었는데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임수 2개가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인월의 초춘에 수도 세력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목도 굉장히 왕하고 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목을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보다는 목이 굉장히 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왕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가 목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곡지 인수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국세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월의 곡직이 인수격이 된다 하더라도 물이 많은 것보다는 나무의 특징, 전원격이 돼서 곡직 인수격이 될 때는 화를 보는 것이 특히 병화 한 점이 천간에 투출되는 것이 더욱 상격이 되는 것인데 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은 곡직 인수격, 즉 쉽게 말하면 숲을 이루었는데 인월의 큰 숲을 이루었는데 비가 와서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갑자시는 썩 좋지 못하고요. 오히려 곡직 인수격이 될 때는 갑자시보다는 병인시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봄에
전체 나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봄의 나무는 역시 인월의 나무는 춥기 때문에 화가 한 점 있는 것이 좋고요. 뭐 임수 2개 있는 건 그냥 적절하게 나무에 물을 줬다 이 정도 생각하면 갑자시가 곡직이 인수격이 됐을 때 하고 병인시가 곡직이 인수격이 됐을 때 하고는 천지 차이, 병인시가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정묘시도 곡직이 인수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인시하고 정묘시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병화가 좋으냐 이제 정화가 좋으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묘월에 만약에 월령 자체가 인월이 아니라 묘월이었다라고 하면 정화가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인월은 한기 때문에 인월은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화보다는 병화를 보는 것이 즉 병인시가 되는 것이 월등히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진시가 되면 이거는 곡직인수격이 절대 될 수가 없겠고요. 왕목의 왕토를 갖다가 쟁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경호시 한번 볼까요? 경호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화를 쓸 수도 있지만 금을 쓸 수도 있다. 너무 이렇게 목이 왕하게 되면 일단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경신시로 임의로 쓸 수는 없고요. 만약에 간목이 경금이 투축하게 되면 반드시 오시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경호시가 되면 인목하고 오하고 화국이 되죠. 화국, 인우, 화국이 되는 상태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관성은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금을 한 거지만은 목이 왕하면 금이 결한다. 즉 그 목이 왕하면 금이 오히려 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을 절단해야 되는 금이 이지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좋지 못하겠죠. 신mit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신금이 좋은 것이니까 정관이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목이 왕할 때 왕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관보다는 특히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 또한 미 위에 있어서 미토가 생한다고 하지만은 건토죠. 미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생금이 된다 안 된다. 생금이 거의 불가능하다. 생금 불능하다. 그래서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임신시가 되는 경우에는 임수세계가 투출하는 것도 좋지 못하지만은 인신상충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금이 목을 극한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지만은 인월에 목이 왕하고 금이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이 목을 극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이 왕하죠. 그러니까 약한 자가 왕한 자를 극하게 되면 쇠신이 충왕하게 되면 오히려 왕자가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쇠한 신이 왕한 것을 충하게 되면은 오히려 왕한 신이 화를 내는 거죠. 여기서 신금을 예를 들면은 운동하는 운동선수라고 해요. 격투기 선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자, 신금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 빨간 띠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목은 인월의 왕한데 목이 굉장히 왕하죠. 이거는 주짓수 한 7단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태권도 빨간띠가 주짓수 7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주짓수 7단 이기죠. 쇠신이 왕신을 충하게 되면 왕신이 더 열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지긋 한 30대 40대 되는데 고등학생 중학생이 아이씨 담배 하나만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근데 요즘 중딩들, 고딩들도 좀 무섭긴 하지만은 어린 놈무, 대번 우리 전문 용어가 나가죠. 어린 놈무 XX가, 그런다고 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쇠신이 왕자를 충하게 되면 왕신이 승질을 내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너무 왕해서 금이 다시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시, 계유시도 마찬가지고 이 충은 아니지만 인월에 화를 써야 되는데 수가천간으로 추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병인정묘시를 얻어서 차라리 곡직인수격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갑자시라든가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곡직인수격이 될 수는 있지만 수가 많아지는 것은 봄에 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한 그런 것이 되겠고요. 제가 출산태기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그런 날에는 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너무 사주가 치우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대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은 이것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일락천장이라고 해요. 일락천장. 잘 평평한 길을 걸어갔다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 같다. 일락천장이라고 해서 잘 가다가 한순간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평고해지는 이런 날은 될 수 있으면 뭐 명리학을 공부한다라는 차원에서 분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날 잘못 생시를 택해서 아이를 낳아버리면 좋으면 어쩔 수 없 좋겠지만은 나쁜 경우에는 진짜 많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